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역 26년 영돈용 부사 이산해 해원부원군 윤두수 행지 중추부사 정탁 등이 아래기를 우리나라가 외적과 7년 동안 대치하고 있었지만 외적의 진영 하나도 섬멸하지 못하고 적추로 하여금 버젓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였으니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다만 백성들이 모두 도망쳐 군량수송이 곤란하니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마치 끊어지는 목숨과 같이 위급합니다. 외적이 만약 하루라도 더 머무른다면 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행히도 세로의 외적이 일시에 도망쳤으니 후일의 환란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임진년 이후 이런 날이 있는 것은 어찌 하늘이 도와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선왕이 퇴원까지 험륜을 몰아냈고 송인종 시대에 비록 농지구를 효수하지는 못했지만 청사에 위대하게 여겼으니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금일의 이런 사직과 백성을 위하여 신들이 기쁨을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옛날 송휘종과 흠종 시대에 적이 까맣게 몰려오면 상하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후퇴할 계책만 생각하고 적이 조금 물러가면 군신이 서로 축하하며 만세토록 걱정이 없을 듯이 여기다가 끝내 오랑캐에게 침입을 당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였다. 지금 이 외적은 실로 우리나라가 언젠가 기어이 갚아야 할 원수이다. 백성들을 짓밟고 종묘 사직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양릉에 대해서 참혹한 짓을 자행한 것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군신상하가 마땅히 조석으로 와서 와신상담하며 기필코 이 외적을 멸망시키고야 말아야 하는데 태연하게 세월만 보내다가 끝내 외적의 괴수가 군대를 철수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도 외장을 죽이고 길을 빼앗아 조금이나마 임금의 치욕을 씻지 못하였으니 당시의 신하들은 죽어도 죄가 남는다. 그런데 지금 대궐에 나아가 치하하면서 기쁘고 다행스럽다는 말을 늘어놓으며 옛일을 인용하여 아첨하는 소지로 삼았다. 대저 험륜과 농지구를 어찌 외적에게 비할 수 있겠는가? 옛적에 이 강이 당 고종에게 고하기를 적이 물러났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기소서 하였는데 진정 격언이라 하겠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해원부원군 윤두수 등이 아뢰기를 유장이 외적을 도와주고 토벌하지 않은 정상은 온 나라가 몹시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당초에 외적이 소굴을 떠나게 된 뒤에 공격하려 한다고 하여 신들이 여러 번 장계를 보고서 외적의 소굴은 파괴되기가 매우 어려워 부득이 이러한 계획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계책이 잘못된 것은 끝내 저들이 술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 장군이 본래 화친의 뜻을 두고 이렇게 작정한 줄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중국 장수가 하는 짓은 전부터 이러했으니 우리가 비록 시비를 명백히 알면서도 군문에게 바른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감히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군문 앞에 나아가 진례에 따라 치하할 뿐이지 어떻게 시비를 따지겠습니까? 신들의 뜻이 이르고 또 군문 앞에 신들이 오늘 가서 치하하려고 함으로 감히 아울러 아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서서히 상황을 모아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4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양사가 유성룡을 삭탈 관작시키는 일을 잇따라 아뢰니 답하였다. 말은 치우치지 않는 것이 귀하고 위론 지나친 것을 꺼리는 법이다. 이미 파직시켰는데 삭탈까지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4일 을사 네 번째 기사 군문 도감이 아뢰기를 방금 진 도독의 차관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외적의 배 한 척
포획을 했고 200척을 불태웠으며 500급을 참수하였고 180여 명을 생포하였다. 물에 빠져 죽은 자는 아직까지 떠오르지 않아 그 숫자를 알 수가 없다. 또 이 총병은 죽은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4일 을사 5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방금 군문 도감 낭청이 군문의 배첩을 가지고 문틈으로 와서 말하기를 군문이 적시 본부를 내려 유제독과 동제독은 군사를 거느리고 함께 부산으로 모이게 하고 진도독도 또한 부산으로 따라가게 하였다. 그리고 이순신은 전사하였으니 그 대임을 즉시 차출하여야 한다. 명령을 듣고 가야 하니 어떤 사람으로 차출할 것인데 대하여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성명을 기록해 가지고 와서 고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오늘은 밤이 깊어 할 수가 없다. 내일 아침에 승진은 배첩을 가지고 나아가 치사하라. 통제차는 즉시 비변사로 하여금 천거해서 차출케 하라. 모든 일을 정운이 살펴서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5일 병호 첫번째 기사 축시의 상이 별전에 망골례를 거행하였다. 동지를 할애한 것이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5일 병호 두번째 기사 묘시의 상이 모화관에 나아가 만경리를 만세득이다 영접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5일 병호 세번째 기사 왕세자가 사서 윤휘를 보내어 무난하니 편안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5일 병호 네번째 기사 오후시에 경리가 도착하니 상이 막차로 맞아들여 제배례를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양경리 대인이 소방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 외적을 토벌하였으니 소봉이 오늘날까지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양경리의 덕택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참소를 당하여 서쪽으로 돌아가자 소방은 의지할 바가 없는 듯 했습니다. 지금 대인께서 소방의 일로 추운 날씨에 먼 길을 오시느라 노고가 많았는데 지방이 잔파돼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 미안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기방이 외적에게 혹독한 화를 당했으므로 조정에서 다시 군사와 식량을 보내 백성을 구제케 하였으니 이는 사리에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천자의 명을 받들고 또 동쪽으로 왔습니다. 기방이 병난을 겪은 후인데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었으니 부끄럽습니다. 지금 분부를 받고 보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였다. 다례를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새로의 외적이 일시에 철수한 것은 황제의 위엄이 그들을 두렵게 했기 때문이니 황은이 만극합니다. 또 대인이 동쪽으로 와서 위엄이 미치는 곳에 흉적이 스스로 도망쳤으니 대인의 연덕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흉적이 모두 도망친 것은 황제의 위엄이고 또한 귀방 사직의 복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소방이 조상 대대로 200년 동안 지성으로 천주를 섬겼는데 불국의 몸에 이르러 끝내 망극한 참소를 당하였으니 죄가 있든 없든 밝힐 길이 없습니다. 다만 대인께서 원통함을 씻어주기 바랍니다.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귀방이 천조를 공경히 섬긴 것은 천하가 모두 아는 바입니다. 비록 정응태의 참소를 당하였으나 국영 과도가 모두 통촉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감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귀방을 말한 것이 아니고 동쪽으로 정벌 나간 장수들의 공과 죄를 조사하려는 것뿐입니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열례를 행하고 싶으나 현재 사감을 기다리는 중에 있어서 못합니다. 하고 다시 차를 내놓았다. 상이 예단을 정정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이미 중로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5일 병호 5번째 기사 상이 이어 만경리의 관사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외적이 모두 물러 건너갔고 국가가 다시 조성되었으니 황은과 대인의 덕이 어떻다 하겠습니까? 다만 외적이 물러갔다고는 하나 온갖 흉계를 가지고 있으니 흉계를 지니고 있으니 후일의 환란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크게 염려되는 것은 외적이 만약 남해나 거제 또는 부산 등지에 들어가 운거한다면 쉽게 섬멸하지 못할 것이니 수군과 육군이 함께 진격과 협공하여서 기필코 섬멸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인의 성산을 믿을 뿐입니다.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제가 명령을 받들고 동쪽으로 온 것은 외적을 토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적을 소탕하여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의 직분입니다. 어찌 마음을 다해 성사시키지 않겠습니까? 흉적이 이미 세 곳에 큰 진찰을 벌인 것은 반드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5일 병호 6번째 기사 양사가 유성룡을 삭탈 관작시키는 일을 잇따라 아뢰니 이미 하유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5일 병호 7번째 기사 마 제독의 첫반사 이 광정이 치게 하기를 금월 18일 도산의 외적이 소굴을 모두 불태우고 남김없이 철수하였습니다. 제독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으로 들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5일 병호 8번째 기사 이 시언을 통제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5일 병호 9번째 기사 진도도 이름은 진인이다. 개첩은 다음과 같다. 19일 인시부터 4시까지 부산 사천 등지의 적성과 노량도에서 대대적으로 싸울 모든 장수들이 목숨을 바쳐 싸운 것은 귀방에서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굳이 번거롭게 덧붙여 말할 것이 없고 통제사 이순신은 앞장서서 싸우다가 탄환에 맞아 운명하였습니다. 본관의 충성은 전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니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통제사의 직책은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습니다. 생각컨대 이순신으로 승부하는 것이 귀방의 전형에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유념하여 조속히 결단하여 자나깨나 기대하는 마음을 위로하셔서 간절히 빕니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5일 병호 10번째 기사 회첩은 다음과 같다. 장군이 누선의 군사로 오외적을 노량에서 막고 여러 장수에게 앞장서서 용기를 내어 곧바로 나아가 외선을 부수고 무수한 외적을 죽이니 사나운 기운이 깨끗이 사라지고 위험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대저 소방이 난리를 당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러한 승리를 보게 되었으니 기린각 제1의 공로는 장군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통제사 이순신은 장군 휘하에서 힘을 다해 싸우다가 탄환을 맞아 갑자기 운명하였으니 참으로 매우 측은합니다. 이 직책은 세루의 수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대임을 잘 가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충청병사 이시연을 조용하였으므로 보내온 명령대로 하지 못하여 송구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해상에서 비바람을 무릅쓰고 또 몹시 중대를 당했으니 더욱 몸을 소중히 하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6일 정미 첫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6일 정미 두번째 기사 오시에 만경리가 이름은 만세득이다. 회사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6일 정미 세번째 기사 미시상이 형 군문 이름은 형계이다. 관사에 나아갔다. 상이 말하기를 세로의 외적이 일시에 도망가고 진대인이 해상에서 대첩하였으니 황은이 망극하고 또한 여러 대인의 공로입니다.
몸에 병이 있어 즉시 찾아와 치하지 못하여 황공합니다.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황제의 은혜가 만극하고 또 어제는 절일이었으니 배하를 청합니다.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수고롭게 할 것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3번 머리를 조아리자 군문도 3번 머리를 조아렸다. 군문이 말하기를 외적이 이미 도망쳤으니 국왕은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부산의 외적도 이미 진체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기쁨을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군문이 말하기를 200척은 모두 이미 바다를 건너갔고 남은 외적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만약 오래 머물러 있을 계획이라면 어째 진체를 불태웠겠습니까? 제가 이미 세로의 장수에게 분부하여 일시에 군사를 집합시켜 섬멸하게 하였습니다. 귀방의 수군 총병은 누구입니까? 속히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신임 총병은 이시연입니다. 지금 전라도 지방에 있는데 즉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이시연은 쓸만한 사람입니까? 또 수로를 환히 알고 있습니까? 이순신은 마음을 다해 외적을 토벌하다가 끝내 전사하였으니 저는 너무도 애통하여 사람을 시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국왕께서도 사람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소서. 또 그 아들을 기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순신과 같은 사람은 얻기가 쉽지 않은데 마침내 이렇게 되었으니 더욱 애통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소방이 7년 동안 난리를 겪고 스스로 진작하지 못함으로 소방의 힘으로는 실로 외적을 섬멸하기 어려운데 대인의 성산으로 흉적이 도망치거나 혹은 참액되어 동방의 한 지역에 재생의 목숨을 잊게 되었으니 대인의 덕을 갚을 길이 없고 화응은이 만극합니다. 또 총병은 소방의 일로 말리나 되는 험난한 길을 와서 해상에서 힘을 다해 싸우다가 불행하게도 운명하였으니 슬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 시연은 소방에서 훌륭한 장수로 일컬고 있습니다. 하였다. 군문이 말하기를 이는 황제의 위엄이고 국왕의 복입니다. 제가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등 장군의 일은 저도 슬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영과 노우 득공도 모두 운명하였으니 참으로 슬픕니다. 근본의 전투에서 많은 외적의 목을 베었고 중로의 외장 36명도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하고 군문이 또 말하기를 진 총병은 용명한 장수입니다. 또 수전을 잘하여 노량의 전투에서 심한도의 목을 베었으며 유 총병도 또한 비란도의 목을 베었고 또 외인의 편지 20축을 빼앗았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천조의 대인들이 소방의 일에 모두 마음을 다하였지만 진 대인이 가장 힘써 싸운 것은 전일 불국이 대인께 고하였습니다. 현재 해상 승리는 진 대인의 공이고 또한 대인께서 장수를 잘 기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군문이 말하기를 한산도도 이미 수복되었으며 전라도 지방에는 외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황제의 위엄이 미치는 곳마다 차례로 평정될 것입니다. 다만 외적은 교활하게 짝이 없으니 남아있는 적들이 남해 거제 등 육지 가까운 지역으로 들어가 점거할까봐 매우 걱정됩니다. 만약 이 기회를 틈타 수륙으로 진격하여 단번에 무찌른다면 거의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대인께서는 사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였다. 군문이 이어 패문의 초고를 보이며 말하기를 이는 내로의 장수들에게 분부한 글인데 발송한 지 이미 3일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편선도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인데 어찌 사기를 그르치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이 패문을 보건대 대인의 성산에 더욱 탐복하겠습니다. 하고 상이 이어 승기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근본 중로의 군대가 외적과 화친을 약속하고 잔꾀를 써서 적을 물러가게 한 것이다. 지금 이 패문을 보니 이는 대인이 스스로 해명하려는 계책이다 하였다. 상이 예단을 정정하니 군문이 받지 않았다. 다시 청하자 그제서 받았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6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양사가 유성룡을 삭달 관작시키는 일을 잇따라 하리니 삭달까지 할 수는 없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6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동제독의 접반사 이충원이 치게 하였다. 동량창의 외적이 금년 17일부터 철수해 18일 오후 시에 70여 척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모유의 선봉장과 병사 정기룡이 그 성 안에 들어가 머물러 있는 외적 두금만 베었습니다. 선조 7,606권 선조 31년 11월 27일 모신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한다. 선조 7,606권 선조 31년 11월 27일 모신 두 번째 기사 강유격이 강량동이다. 쉬어서에 왔다. 선조 7,606권 선조 31년 11월 27일 모신 세 번째 기사 신씨의 형 군문이 이름은 형계이다. 쉬어서에 와서 회례하였다. 선조 7,606권 선조 31년 11월 27일 모신 네 번째 기사 양사가 유성룡을 삭탈 관작시키는 일을 잇따라 아뢰니 이미 하유하였으니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 7,606권 선조 31년 11월 27일 모신 다섯 번째 기사 좌이정 이 덕경이 치게 하였다. 금을 19일 사천 남해 고성에 있던 외적의 배 300여 척이 합세하여 노량도에 도착하자 통제사 이순신이 수군을 거느리고 곧바로 나아가 맞이해 싸우고 중국 군사도 합세하여 진격하니 외적이 대패하여 물에 빠져 죽은 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외선 200여 척이 부서져 죽고 부상당한 자가 수천여 명입니다. 외적의 시체와 부서진 배의 나무 판자, 무기 또는 의복 등이 바다를 뒤엎고 떠 있어 물이 흐르지 못하였고 바닷물이 온통 붉었습니다. 통제사 이순신과 가리포 첨사 이영남 나간 군수 방등용 흑양 현감 고 득장 등 10여 명이 탄환을 맞아 죽었습니다. 남은 적선 100여 척은 남해로 도망쳤고 소굴 내에 머물러 있던 외적은 외선이 대파하는 것을 보고는 소굴을 버리고 외교로 도망쳤으며 남해의 강 언덕에 옮겨 쌓아놓았던 식량도 모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소서 행장도 외선이 대패하는 것을 바라보고 먼 바다로 도망쳐갔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이순신은 사람됨이 충용하고 재력도 있었으며 기유를 밝히고 군주를 사랑하니 사람들이 모두 즐겨 따랐다. 전일 통제사 원규는 비할 데 없이 타막하여 크게 군사들의 인심을 잃고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배반하여 마침내 정유는 한산의 패전을 가져왔다. 원균이 죽은 뒤에 이순신으로 대체하자 순신이 처음 한산에 이르러 남은 군주들을 수합하고 무기를 준비하며 둠전을 개척하고 어염을 판매하며 굴량을 넉넉하게 하니 불과 몇 개월 만에 군대의 명성이 크게 떨쳐 범이 산에 있는 듯한 형세를 지녔다. 지금 예교의 전투에서 육군은 바라보고 전진하지 못했는데 순신이 중국의 수군과 밤낮으로 혈전할 많은 외적을 참액하였다. 어느 날 저녁 외적 4명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순신이 진린에게 고하기를 이는 반드시 구원병을 요청하려고 나간 외적일 것이다. 나간 지 벌써 나흘이 되었으니 지금쯤은 많은 군사가 반드시 이를 것이다. 우리 군사가 먼저 나아가 맞이해 싸우면 아마도 성공할 것이다 하니 진린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순신이 눈물을 흘리며 굳이 청하자 진인이 허락하였다. 그래서 중국군과 노를 저 밤새도록 나아가 날이 밝기 전에 노량에 도착하니 과연 많은 외적이 이르렀다. 불의에 진격하여 한참 혈전을 하던 중 순신이 몸소 외적에게 활을 쏘다가 외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아 선상에 쓰러지니 순신의 아들이 울려고 하고 군사들은 당황하였다. 이 문옥이 곁에 있다가 울음을 멈추게 하고 옷으로 시체를 가려놓은 다음 북을 치며 진격하니 모든 군사들이 순신은 죽지 않았다고 여겨 용기를 내어 공격하였다. 외적이 마침내 대피하니 사람들은 모두 죽은 순신이 산 외적을 물리쳤다고 하였다. 부엄이 전파되자 호남 일도의 사람들이 모두 통곡하여 노파와 아이들까지도 슬피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 국가를 위하는 충성과 몸을 잊고 전사한 어린은 비록 옛날에 어진 장수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할 수 없다. 조정해서 사람을 잘못 써서 순신으로 하여금 그 재능을 다 펴지 못하게 한 것이 참으로 애석하다. 만약 순신을 병신년과 정류 연간의 통제사에 채직시키지 않았더라면 어찌 한산의 패전을 가져왔겠으며 양호가 외적의 소굴이 되었겠는가. 애석하다.